자, 오늘 정말 기분 좋은 소식, 화끈한 소식. 요즘 전염병이다 뭐다 때문에 굉장히 꿀꿀한데 오늘 진짜 기분 좋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K21 우리 보병 전투 장갑차 필리핀에 수출이 유력합니다. 드디어 우리 K21도 세계로 가는 겁니다. 갑니다. 가자. 자, 이게 K21입니다. 우리 육군 수도기계화사단 맹호부대의 K21이 이 흙탕물을 튕기면서 연막탄을 터뜨리고 그 연막을 뚫고 나오면서 적진으로 돌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멋지죠? K21입니다. 자, 이건 우리 육군 20사단 결전부대죠? 그 결전부대 지금 아쉽게도 11사단이 되는데 그 20사단 결전부대가 막 기동하면서 적진을 향해서 사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탄피가 이렇게 확 튀죠. 이런 모습들 40mm 탄피 확 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K21 보병 전투 장갑차예요. 기존에 우리 장갑차는 M113을 개량해서 만든 K200. 그러니까 뒤에 사람 싣고 보병 전투원 싣고 앞으로 가서 내려가지고 전투하고 보병이 전투하도록 실어서 안전하게 보내주는 그게 바로 장갑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21세기는 장갑차가 보병을 실어 나르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장갑차 스스로가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병 전투 장갑차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K21 보병 전투 장갑차는 보시다시피 40mm 포탑을 이렇게 올려놔서 40mm 포를 쏴요. 그런데 이 K21을 만든 이 회사가 원래는 이제 두산에서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한화 디펜스로 인수가 됐죠. 한화가 105mm 포탑 이런 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종류 파생형을 내놓고 세계에 이제 홍보를 했는데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됩니다. K21 보병 전투 장갑차의 105mm 포탑 버전이 필리핀에 수출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한화 디펜스가 필리핀 경전차 사업의 최종 후보에 선정됐다고 3월 10일 필리핀 현지 언론들이 쫙 보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화 디펜스가 필리핀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사력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인 차세대 경전차 도입 사업에서 인도네시아, 터키 합자 회사와 더불어서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1억 8,500만 달러, 즉 2,20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필리핀 육군의 노후 스콜피온 경전차를 대체하는 것으로 44대를 획득할 예정이며 한화 디펜스, 핀다드 FNS 컨소시엄 그리고 제네럴 다이나믹스 유로피언 랜드 시스템 등이 참가했다. 한화 디펜스는 K21 105 경전차를 그리고 핀다드 FNSS 컨소시엄은 하리마우 히탐 경전차를 제시하고 있는데 최근 필리핀의 한국산 무기 구매가 확대되고 한화 시스템의 필리핀 해군 성능 개량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인지도와 친밀도 그리고 신뢰도가 높아서 한화의 낙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필리핀 현지 언론이 이렇게 보도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언론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 이 내용 못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필리핀 언론들이 보도한 것을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K21이 선정이 될 것 같은데 그 뒤에 이렇게 보이는 이 사진이 바로 K21의 105mm 포탑 버전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그 사업을 하나 필리핀은 필리핀 육군의 수건 사업입니다. LTX 그러니까 라이트 탱크 도입 사업인데 경전차죠. 필리핀에 육군에 의외로 기갑사단이 있었어요. 기갑사단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갑사단이면 탱크가 한 150대, 200대 정도 있고 장갑차, 보병 전투차도 한 200대, 300대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기갑사단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필리핀 기갑사단은 그건 아니었어요. 이 스콜피언 이 경전차 요게 7대 그리고 M113 우리 K200 장갑차의 원형이죠. 그 M113에다가 20mm 포탑 얹은 거 그걸 이제 보병 전투차라고 하는데 그거 한 50대 이렇게 정도 있는 사단을 이제 기갑 사단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 기갑 사단의 장비를 그냥 한꺼번에 다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M113의 20mm 포탑 얹은 버전 그리고 이제 이 스콜피온 경전차 이거 대체하는 사업 한꺼번에 그냥 한 번에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차세대 경전차 프로그램인데 군사력 현대화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프로젝트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필리핀 육군 유일의 기갑 사단인 팜파토 사단의 영국제 FV101 스콜피온 경전차와
FMC AIFB 즉 보병 전투차를 대체하는 4세대 기갑 전투 차량 도입 사업인데, 그래서 이 AIFB 그러니까 보병 전투차 그리고 이제 경전차 이걸 한꺼번에 다 해서 지금 이제 이 라이트 탱크로 대체를 하겠다. 여기에 우리 K21의 105mm 포탑 버전이 최종 후보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보시겠는데, 여기 있는 이 하리마우 히탐 이게 바로 터키와 인도네시아의 합작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 K21 105mm 포탑 버전이에요. 자, 한번 보시겠는데, 전투 중량은 우리 K21 105mm 버전은 25톤입니다. 그리고 이 하리마우 히탐은 32톤. 이게 조금 더 무겁죠. 무겁다는 것은 뭐 방어력이 조금 더 강하다.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 뭐 25톤이나 32톤이나 사실 RPG-7 한 방 맞으면 그냥 녹아버리는 건 똑같습니다. 탑승 인원은 3명입니다. 그리고 엔진은 우리는 750마력, 그리고 인도네시아, 터키는 711마력. 최대 속도는 우리는 시속 70km, 저기는 시속 78km. 그리고 우리는 105mm 저반동포, 저쪽은 105mm 활강포를 탑재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105mm 저반동포보다 105mm 활강포가 훨씬 더 센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 우리 105mm 저반동포에는 아주 신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105mm 저압포가 아니에요. 105mm 저압포, 그러니까 지금 우리 BMP3 이런데 100mm 저압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전차포고, 그야말로 K1, 우리 한국 육군의 K1 전차의 그 전차포를 그대로 여기다가 얹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신기술,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K21 105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필리핀 육군이 탐내고 있는 K21 105의 압도적인 퍼포먼스, 그 중에서 화력입니다. 자, 일단 헌터킬러가 가능해요. 헌터킬러. 그러니까 3세대 전차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타겟을 포수가 공격을 하고 있으면서 전차장은 다른 목표를 서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수가 저쪽 왼쪽에 있는 저 타겟을 향해서 지금 사격을 하려고 하는데, 전차장이 다른 쪽을 보다가 저게 지금 우리에게 사격을 하려고 더 위험하다. 그러면 전차장이 신속하게 그쪽으로 포탑을 당겨서 저기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수가 이 A를 공격하고 있을 때 전차장은 B를 이미 탐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수가 A를 공격하고 신속하게 다시 B를 또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이런 게 이제 헌터 킬러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동 잔정 장치. 그래서 지금 승무원이 3명밖에 안 되니까 장전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 장전.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이제 포탑 뒤에 사각형 박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105mm 포탄, 뭐 이를테면 탄창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탄창 10발들이 탄창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10발은 자동으로 장전돼요. 쏘고 누르면 또 이제 장전되고, 쏘고 누르면 또 장전되고, 이런 식으로 10발은 자동으로 장전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K21은 기본적으로 장갑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저도 여기 많이 타봤습니다만은 이 내부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보병 한 개 분대를 태울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장갑차로 사겠다는 게 아니고 전차로 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옵션에 따라서 여기 보병 탑승 공간을 줄이고, 그 대신 여기다가 105mm 포탄 40발을 적재할 수 있는 적재 공간을 마련해서, 그래서 이제 10발 탄창 다 쓰면 다시 교체하고 또 교체하고 해서 총 50발의 105mm 포탄을 싣고 다니면서 장기간 그 아주 고난도의 전투,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동화 사격 통제 시스템 해가지고 아주 정확한 그런 그 사격 통제 장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현용 한국 육군의 105mm 전차포탄 모든 유형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K1 전차가 사용하는 대전차 고폭탄, 날개 안정 철갑탄, 이런 거 K1 전차가 사용하는 모든 포탄 다 사용할 수 있죠. 우리 K1 전차 105mm에 불과하지만 우리 그 한국의 그 텅스텐 이 탄심 이거 잘 만들어 가지고 관통력이 다른 105mm 포보다 관통력 꽤 좋다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거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날탄,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 이걸 사용하면 2km 내에 적의
이 550mm 이 장갑을 관통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러면은 96식 전차, 중국의 96식 전차가 이 장갑이 한 500mm 정도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의 96식 전차도 전면에서도 격파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이게 정말 획기적인 그런 사격 모드인데, 일반 고폭탄으로 곡사 모드로 사격을 하면 15km 내에 곡사 사격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곡사포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정거리 15km짜리 곡사포, 일반 고폭탄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사포로 해가지고 적 전차하고 교전할 수도 있고, 곡사포로 해가지고 15km 밖에 있는 적의 보병 뭐 이런 것들을 타격할 수 있는. 전차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직사포니까 뭐 산 뒤에 있는 거 공격할 수 없죠. 전차는 무조건 마주봐야 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직사포니까. 그런데 이 K-2100호는 곡사포, 그러니까 산 넘어. 그리고 필리핀 섬이 많으니까 이 섬에서 저쪽 섬으로 그냥 때려버릴 수가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혹시 적 전차하고 교전을 하면 지금 이제 이 날탄 가지고 2km 내에서 550mm를 격파할 수 있지만, 그러면 2km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5km 밖에서 역시 대전차 미사일을 가지고 역시 이 500mm의 관통력을 가지는 대전차 미사일을 5km 밖에서 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전차를 먼저 보면 5km 밖에서 대전차 미사일을 그냥 포탄에서 포구해서 쏴버리는 겁니다. 전차포에서 마치 이것은 T-80이나 지금 러시아제 T-80, BMP-3 이런 것들 다 전차포에서 미사일 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대전차 미사일을 쏠 수도 있게끔 이렇게 개조를 해놨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적전차 5km 밖에서 보면 대전차 미사일 쏴. 그리고 적 보병이 12km, 15km, 산 넘어. 그리고 저 건너편 섬에 있으면 안 돼? 알았어. 그럼 곡사 사격 해버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 그래서 또 필리핀 육군이 탐내는 우리 K-2100호의 압도적인 퍼포먼스 중에서 이제 기동력. 도로는 70km, 그리고 야지는 40km 속도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또 1회 주유시에 항속거리는 450km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부유식 자체 도하, 이게 날개 같은 게 올라오면 여기가 튜브가 들어있죠. 그렇게 해서 자체 도하가 가능한데, 이게 이제 필리핀 같은 데서 또 유용한 것이, 필리핀 섬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쪽 섬 저쪽 섬 있는데 저쪽 섬에 반군들이 있어요. 그 나쁜 무장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쪽 섬을 공격하러 가는데 이 강력한 어떤 무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탱크를 보내야 되겠는데, 이걸 보내려고 하면 상륙함이 와서 탱크를 실어서 그 LST가 가서 저 해안에다가 내려주면 탱크가 들어가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조금 너무 멀다. 그러면 좀 부담스럽지만 여기서 저기 좀 빤히 보이는 정도다. 그럼 가자 해가지고 바로 그냥 자체 도하를 해버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강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후방 출입구로 보병이 또 탑승이 가능하니까 포탄을 적게 실른다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범용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점수를 높게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필리핀 군을 보면 육해공 할 것 없이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로 채워지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육군 한번 보시겠습니다. K151 소형 전술 차량, 한국형 험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필리핀에 현재 대량 수출되고 있어요. 여기 이제 40억 페소 책정이 돼가지고 945억 원. 근데 이거 지금 뉴스도 없이 그냥 슬쩍 지금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945억 원이면 이게 장갑 버전이 한 1억 5천 하고 장갑 버전 아닌 게 한 1억에서 1억 2천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945억 원이면 거의 수백 대가 수출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진이 필리핀 군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12.7mm 기관총자 설치해가지고 아마 순찰용 이런 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소형 전술 차량을 우리 한국 기아에서 수입해갖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육군에서 퇴역하고 있는 구룡 다련장 로켓 130mm 로켓이 36개 들어있는 거죠. 이거 18문을 가져갔습니다. 그냥 거의 공짜로 줬죠. 그러면서 우리 이 130mm
로켓 포탄 다량으로 지금 수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대 창설까지 했어요. 이 부대를.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 K-21-105 이 버전을 경전차에 후보에 올려놓고 최종 경합 중인데 필리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유력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력한 이유가 이런 데서 나와요. 자, 일단 또 공군 보면 FA-50 전투기 12대 사갔죠? 그리고 이제 12대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인데 이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필리핀이 이 FA-50 말고 이거보다 조금 더 센 거, 그리펜이나 F-16급 이걸 이제 원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FA-50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필리핀 내부에서는 지금 현재 12대 도입한 거 이거를 가지고 더 업그레이드를 하자, 개량을 하자, 암람 뭐 이런 거 좀 쓸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 하자. 그럼 업그레이드 하면 당연히 또 우리 카이가 이 사업을 맡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공군은 FA-50을 쓰고 있죠. 해군은 저 현대중공업에서 호세 리잘급 호위함을 또 사갔습니다. 2척. 그래서 지금 한 척은 최종 평가 중이에요. 그리고 한 척은 지금 이제 진수 다 해서 지금 다 만들어 놨고 그래서 2척 인수 준비 중인데 지금 현재는 완전히 깡통 버전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기다가 이제 함대함 미사일, 함대공 미사일 전부 다 우리 한국제로 다 갖다 붙일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의 주력함은 한국에서 만든 우리 대구급의 다운그레이드형이에요. 호세 리잘급 호위함. 그리고 이제 필리핀이 지금 잠수함 사겠다고 하는데 여기다가 러시아가 우리 거 사가, 우리 킬로급 아주 싸게 줄게 이제 이렇게 했는데 미국이 그걸 이제 제동을 걸었어요. 만약에 니들 이거 지금 러시아제 사면 우리하고 끝인 줄 알아? 이렇게 돼가지고 필리핀이 지금 팍 브레이크가 걸려 있거든요. 필리핀이 이제 수백만, 이 수백만을 우리 한진중공업이 인수를 했다가 한진중공업 지금 어려워져가지고 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필리핀 정부가 인수를 했어요. 원래 중국이 이제 이 수빅 조선소를 살려고 했는데 이건 안 된다. 여기는 우리 전략 지역이다 해가지고 필리핀이 그런 건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 정부가 이걸 샀고 여기다가 잠수함 사령부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우리 거 사라. 킬로급 좋잖아. 아주 싸게 줄게. 했는데 이제 미국이 스톱. 이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 독일, 한국 이렇게가 지금 경합 중인데 한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왜냐? 독일제 이런 건 비싸거든요. 그래서 한국제. 근데 이 한국제가 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이 그 해경 경비함 해밀턴 그걸 필리핀에게 줬는데 우리 한국에서 대우조선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줬는데 너무너무 잘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호감도가 극상승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제는 너무 좋아. 한국은 너무너무 잘해줘. 이제 이런 인식. 아까 그 기사에도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미국이 준 그 해경 경비함 해밀턴 그것을 우리가 업그레이드 해준 사업을 한국이 맡았는데 여기에서 한국이 또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수함도 우리가 수출할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러면은 지금 필리핀에 우리 소총도 수출했죠. 두테르테 대통령 옛날에 시장 할 때 막 K1 소총 들고 하는 그 사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소총에서부터 전투기, 군함, 잠수함, 잠수함은 아직 미정이지만 그리고 이제 소형 전술 차량, 또 다린장 로켓이죠. 거기다가 지금 전차까지 한국산으로 완전히 도배를 할 것 같은 한류 열풍이 지금 필리핀에 몰아치고 있다. 그래서 필리핀 K-21-105 도입해서 코리아 컬렉션 완성하기를 소총에서부터 전투기까지, 소총에서부터 탱크까지 전부 K-21로 완성해가지고 우리 화끈한 두테르테 대통령께서 중국이 필리핀의 국익을 마구마구 지금 침탈하려고 하는데 그거 우리 한국산 무기 가지고 다 막아주시길 바라고 우리 K-21도 이것을 스타트로 해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런 무기가 되어서 지금 호주에 이 K-21을 바탕으로 했다고 알려져 있는 레드백 장갑차 지금 완전히 지금 경합 중인데 그 레드백도 이런 소식에 더불어서 더 힘을 받게 만들고 레드백, K-21 이 모든 이 보병 전투차들이 전 세계 쫙 퍼져 나가길 기대합니다. 현대 로템은 K2 흑표 확 수출해버리고 우리 또 이 한화테크인은 K-21 그리고 K9 왕창 수출하는 그런 육군 방산 최강 국가가 K-21로 방점을 한번 찍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2017년 K9 자주포를 제작하는 한화 디펜스는
인도 정부와 K9 백문에 대한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처음 10문의 물량은 국내에서 생산해 인도로 전달했지만 나머지 90문은 인도의 방위산업체 L&T가 투자한 현지 공장에서 한화 디펜스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 생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업체의 기술로 인도 업체와 함께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인도로 직접 수출을 했다면 일자리적인 측면이나 여러 면에서 더 좋았을지 모르지만 인도에서 생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고가의 첨단 장비들은 어디에서나 항상 같은 성능을 발휘하면 좋겠지만 사용 환경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자주포는 주로 국내 환경에 맞게 설계되어 있지만 인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더위와 사막 지형 등 현지 환경에 맞게 더욱 개량된 모델이며 이에 따라 몇 가지 무기와 부품 또한 조금씩 다르게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생산 중인 K9 자주포의 이름은 바즈라라고 하는데 인도의 힌두어로 천둥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K9이 보여준 맹활약으로 인도 현지에서는 킹콩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름처럼 성능 면에서도 킹콩이고 백문을 수출하는데 7,500억에 계약하여 가격적인 면에서도 킹콩이 맞습니다. 지난 2018년 겨울쯤 인도군에게 인도된 K9 자주포 10문은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분쟁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최대 사거리가 40km이며 적을 탐지한 지 단 15초 만에 3발을 발사할 수 있는 엄청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사거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M109 A6 팔라딘과 영국의 AS90 브레이브하트에 비해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자주포 중에서 세계 최강으로 알려진 독일의 펜저 하우스트 2000 자주포와 비교했을 때도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면서 대당 15억 원이나 저렴합니다. 인도군은 단 10문의 한국산 K9으로 파키스탄군을 완벽히 꼼짝도 하지 못하게 제압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 파키스탄군은 2013년 도입한 중국제 자주포 SH-1 155mm 차륜형 자주포 36문을 사용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K9 단 10문에도 상대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파키스탄은 양으로 승부를 보려는지 중국제 자주포 SH-15 155mm를 236문이나 추가로 구매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중국제 자주포를 많이 들여와도 K9과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단 10문의 K9 자주포에서 엄청난 능력을 실감한 인도군은 하루빨리 나머지 K9 자주포를 실전 배치해야 한다며 재촉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방산기업 L&T가 투자한 현지 공장에서 한화테크인이 총감독하면서 K9 천둥을 생산 중인데 기존의 계획대로라면 올해 11월까지 K9 백문 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국산 K9의 참맛을 본 파키스탄이 중국제 자주포 전력을 보강하면서 인도군도 자주포를 양적으로 충원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이에 인도 공장에서 밤낮 없이 공장을 돌린 결과 K9 천둥 41문을 7개월이나 먼저 생산하여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인도군은 최전방에서의 병력 공백 없이 K9을 배치할 수 있게 되었고 남은 50문의 K9 또한 예정된 11월보다 훨씬 앞당겨진 올해 늦 여름이나 가을쯤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최전방에서 실전 경험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K9 자주포는 유럽 등지로 수출하는 판로에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서야 실전 경험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것 같지만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K9 자주포의 위력을 알아본 상황입니다. 지난 2015년까지 전 세계에서 650문의 자주포가 팔렸는데 그 중에서 450문이 K9 자주포입니다. 그리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까지 세계 자주포 수출 점유율에서 K9이 약 600문으로 50%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문량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터키 280문이 시작으로 유럽 시장에만 400여 문을 판매해 2조 원 규모의 수출 실적을 올렸는데
이는 국내에서 생산된 지상용 장비 중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다만 수출을 함으로써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인도가 K9과 같은 수준급의 장비를 직접 생산할 능력이 있으면 우리에게 수천억 의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자주포를 구매했다는 것은 우리의 기술력과 품질을 비싼 돈을 주고 구매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K9 자주포 수출에서 경계해야 할 점은 바로 계약 조건에 일부 기술 이전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01년 터키에 K9 280문을 수출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기술을 이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술 이전을 받은 터키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T-155 자주포를 개발한 뒤 자국의 알타이 전차처럼 순수 자국 기술로 만들었다며 선전합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소규모 국가에 수출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즉 우리가 해준 기술 이전이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우리의 경쟁자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번 인도에게 수출하는 것도 기술 이전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떤 핵심 기술을 얼마나 이전하는지는 민간에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협력하는 규모로 보아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나 디펜스는 인도 현지 업체인 라르센 투브로 L&T와 50대 50으로 합작하여 인도 현지 공장에서 K9을 생산 중입니다. 인도 현지 업체가 K9을 인도의 더운 날씨와 사막 지형에 맞게 K9의 세부 사항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인도용 K9에는 앨리슨의 군용 전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고 최신식이며 뛰어난 성능을 낸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국산 명품 K9 자주포를 제 값에 받고 수출하는 것도 좋지만 핵심 기술만큼은 잘 보존하여 방위산업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기술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누구보다 K9 개발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우리나라 K9 자주포가 지금처럼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명품 장비로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스카이경제였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구독을 하시면 좋은 소식을 더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